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불수능 국어에서 100분위 99의 성적을 얻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입학 예정인 김승현입니다. 푼 직후에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날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시험도 어려웠어서 그냥 못 푼 문제가 없는 거에 의의를 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남은 시험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원래 그것보다 많이 남는데 그날 워낙 시간에 조금 쪼들려서 하다 보니까 5분 정도 남았어서 마킹 점검하고 못 풀었던 문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바로 전에 있던 평가원 9월 모의고사가 조금 쉬웠잖아요. 그래서 더 체감상 어려웠던 것 같긴 하고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어려웠어서 저는 언어와 매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풀고 문학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 근데 비문학이 조금 어려워서 문학 풀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 문학에 조금 자신이 있어서 빠르게 풀어서 못 푼 문제는 없이 그래도 마무리했습니다. 국어 대비는 주로 매3 시리즈로 했고 특히 매3문에서 저는 크게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주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교재가 뭔지 보려고 했고 그 교재들 중에서 제가 스스로 해설지만 보고 자습하기에 어떤 교재가 제일 좋을지 봤는데 매3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매3문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독은 하려고 했어요. 일단 문제 풀 때 한 번, 그리고 그 분석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필기를 2번 하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쭉 읽어주는 거를 통해서 최소한 4번은 하려고 했고 모든 지문을 특히 어려웠던 지문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해독해주려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고 저는 지문 분석을 실시를 하는데요. 모든 문제의 모든 선지를 이렇게 쪼개서 표시를 하고 각각의 선지에 대응하는 부분을 찾아서 지문에다가 필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OX를 밑에 표시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가정의 진수를 활용해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런 선지가 있으면 가정의 진수를 활용하여 이 부분에서 끊고 거리감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끊은 다음에 가랑 나 모두 가정의 진수를 활용했다면 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를 가정의 진수 밑부분에 적어주고요. 근데 그게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는 가, X, 나, X를 거리감 윗부분에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랑 나 각각에서 가정의 진수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주고 가정의 진술 이렇게 써주는 식으로 모든 선지에 대해서 반복했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서 틀린 거는 다 작대기 표시를 해줬고요. 시간 안에 못 푼 것도 다 작대기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을 좀 길게 해놓고 푼 다음에 그래도 틀렸으면 X, 그렇게 해서 맞았으면 세모를 일단 표시를 해주고요. 그 문제 바로 옆에 보면은 문제 함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거든요. 매3문 교재에. 그 부분 밑에다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나 혹은 이거의 보완점을 스스로 생각해서 적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문제 옆에 보면 문제 함정에 유용한 팁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런 걸 꼭 읽어보고 다음번에는 이 팁을 바로 수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문 분석은 무조건 실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초반에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기억에 조금 안 남는 감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 언어로 바꿔가지고 적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이때 내가 왜 틀렸었는지 보면서 기억도 더 잘 남고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제 언어로 바꿔서 적는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문제 부정어를 못 봐가지고 틀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를 못 봐서 틀렸다. 다음에는 꼭 잘 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 형식으로 적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노베일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개념어 학습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념어 학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에 어떻게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이후의 기출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래에 대한 이해가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글이 적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읽는 방식에도 조금씩은 변화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갈래에 대한 이해로 그 매산문의 제대로 공부법 페이지를 한번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산문 갈래의 글이나 소설은 아무래도 흘려 읽기 쉽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이걸 수능 형식에 맞춰서 읽기 방법을 조금은 개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올바른 읽기 습관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주의하게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매산문 제대로 공부법에서 제목을 읽고 먼저 풀어봐 이런 조언이 있어서 그거를 적용을 해봤는데, 그 6월 모의고사 때 그 무사와 악사라는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 그 지문과 문제에서 묻는 건 무사와 악사는 각각 누구이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게 핵심이었는데, 결국 지문을 읽기 전에 제목을 읽고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문에 읽는 거에 도입을 한 친구라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는 거를 6월 모의고사 때 느꼈습니다. 저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무조건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조금씩 딜레이 되더라도 국어한 다음에 수학하고 밥 먹고 영어하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는 무조건 지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국어는 아침에 보게 되는데 수능날 아침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가자마자 화장실 한번 갔다 바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태여서 조금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집중해서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지금부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장은 문학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선택 과목 영역도 해야 돼서 할 게 진짜 많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게 많게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스스로한테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은 또 뭔가 추가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뭔가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이 영역은 확실하게 잡고 간다라는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문학이었고, 아무래도 문학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준다라고 생각하고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을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비교적 덜 불안한 마음으로 수험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